터진다고 예고하더니 드디어 터졌습니다. 주말 사이 터진 이화영 전 부지사 회유 정황이 담긴 박상용 검사의 육성이 모든 이슈를 집어삼키고 있는데요. 이화영 씨가 법정까지 유지해줄 진술이 필요하다. 이재명 씨가 완전히 주범이 되고 이 사람이 종범이 되는 식의 자백이 있어요. 공익 제보자니 이런 것들도 저희가 다 해볼 수가 있고 보석으로 나가는 거라든지 추가 영장을 안 한다든지 이런 게 다 가능해지는 것이다. 빼박 증거입니다. 직전까지도 국정조사에 검찰 조직 차원에서 대응해달라고 정성호 장관과 총장 대행에 요구했던 박상용이 더 이상 할 말이 없게 됐습니다. 천상 국정조사에 끌려 들어가야 되겠는데요. 그런데 그 이전에 이미 실수로 자백한 발언이 있었죠. 무의식적으로 터져나온 이 말 속에 엄청난 진실이 숨어있던 셈이었는데요.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이 2차 종합특검이 출범한 지 시간이 제법 지나고 있는데 수사 기록, 인력 확보 이런 것들이 어려움이 있다라며 2차 종합특검법 개정안 발의에 나섰다. 내용들을 보면 공무원 파견에 대한 상한 기준을 130명에서 150명으로 좀 늘리는 내용이 들어있고요. 변호사 자격이 있는 특별수사관이 공소유지를 맡을 수 있도록 하는 조항, 그리고 또 하나는 2차 특검 요청이 있으면 기존에 있었던 3대 특검에서 수사 기록을 의무적으로 제공하는 조항, 이런 것들을 지금 넣는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자면 수사를 하면서 이 부분이 지금 막히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면 되겠죠. 특검에 실제 인력난이 너무 심하고 검사들이 안 와서 실제 검사가 있어야지 이제 공소유지 같은 것도 이제 해주고 그런 거가 이제 되잖아요. 게다가 또 본인들이 계속 해왔던 일이니까. 근데 이제 그런 게 안 되고 경찰이나 변호사 출신밖에 이제 없대요. 또 하나는 검사들이 예전에 수사해놨던 거, 그러니까 1차 특검 때 그게 잘못됐다는 거를 다시 얘기해가지고 이번에 뒤집어 엎어야 되니까 그렇죠. 검사들이 일부러 그래서 안 오는 것도 있다는 거거든요. 2차 특검이 압수수색을 지난번에 대검하고 중앙지검을 했었지 않습니까? 그 압수수색하면서 기간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취임 시점부터로 잡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박성재가 왔을 때부터의 상황을 다 보겠다라는 취지인 것인데, 아시다시피 불기소 문건을 대면 조사하기 전부터 만들어놨었고 또 예상 변소문을 미리 만들어놨던 문건, 이런 것들이 포착이 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윗선을 규명해야 된다라는 건데, 자, 이게 어떤 목표치를 정해냈다기보다는 정황이 보여주고 증거가 보여주고 있어요. 텔레를 그 새벽에 보내고 도촉하고 본인의 수사 상황을 물었던 주체는 수사 당사자인 피의자 김건희였어요. 여기에 대해서 그 뒤에는 무죄 방면을 아주 이례적으로 주지 않았습니까? 황제 조사까지 하면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 위에 이게 단순히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서 끝날 문제인가 그래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그 위에는 민정수석까지 있는 거죠. 박상현 검사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일개 평검사인 내가 내 마음대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냐, 실질적으로 우리는 전부 다 위에선의 얘기를 들어서 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나 했고, 그 접견력 치료 관련해가지고 나온 자료를 제가 봤더니 거기에도 이 김성태 씨나 이화영 관련해가지고 어떤 변호사가 이런 식으로 대답하면 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 사람이 네 됩니다, 네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그리고 누구한테 전화해갖고 물어보고서 그 정도면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나와요. 일종의 결재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윗산에게 보고하고 윗산에서 오케이 그 정도면 됐어요 라고 하니까 사실은 이제 이 정도면 된대 이렇게 말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다 보면 박상용 혼자서 이런 일을 꾸몄을 리는 없다. 그게 이제 핵심. 그러니까 이 특검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박성현 검사라고 하면 그 박성현 검사가 누구한테 전화했는지, 그리고 그 전화한 사람은 자기의 결정인지 아니면 또 누군가로부터 전화를 또 받은 것인지, 이거 그냥 타고 올라가면 비교적 쉬운 일 같아 보입니다만 그게 지금 쉽지 않죠. 이게 이런 거잖아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갑자기 2월 달에 왜 임명했냐. 윤석열이 검사 시절에 그렇게 친분이 있었던 것 같지도 않은데, 그리고 4월 달에 김주현 민정수석을 또 갑자기 임명을 합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김건희 씨가 메신저를 주고받은 것도 그 5월 달이죠. 그러면 이 시점에 놓고 보면 이게 일종의 로펌 역할을 하기 위해서 멤버들을 보강한 거 아니냐. 검사들을 지휘할 수 있는 멤버들로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지금 확보가 된 거는 주고받은 연락들인데, 그리고 이창수 지검장이 업무 메신저로 내렸다라는 지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무죄 판례를 검토해봐라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것만 갖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무죄 판례도 검토해봐라, 그럼 유죄 판례도 검토해보라고 얘기할 걸 그랬네요. 내가 그 얘기만 해갖고 오해가 있었네. 이러면 법리적으로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사실 간단치 않아요. 이게 분통이 터지는 일인 거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보기에는 이게 이렇게 해서 법무부 장관 임명하고 민정수석 임명하고 뭐만 해준 거네, 이렇게 딱 보여지는데, 이게 수사로 입증하기에는 객관적 물증 같은 것들이 확보되기 굉장히 좀 난이도가 있는 수사긴 하죠. 전국에 10개 그러니까 지청들 있잖아요. 여기 실제 근무하는 검사 수가 파견 간 사람, 휴직자 제외하고 총 213명. 원래 정원이 거의 500명 다니던데 거의 절반밖에 없다는 거예요, 검사가. 이 이야기가 나오고 안미연 천안지청 검사가 글을 올린 걸 보면 수사검사 한 명당 미제 사건이 이미 500건을 넘겼다.
그럼 공소청이 새로 생겨났을 때 지금 검찰에서 미제가 이렇게 쌓여버리면 공소청으로 넘어가는 사이에 이 모든 것들이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일정 부분 암장되는 사건들도 생기지 않겠느냐라는 우려의 기사가 또 하나 있었거든요. 네네. 이런 얘기를 하시면은 분들이 그 시간에 빨리 일을 할 것이지 왜 방송 나와가지고 얘기하느냐. 난 사실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안미영 검사도 마찬가지지만 박상현 검사 지금 여기저기 유튜브 맞아요. 나와가지고 자기 예. 얘기하고 돌아다니고 나 아하. 방송 좀 불러줘라. 나 이 말 하고 싶다. 막 예, 계속 예. 그러고 있거든요. 지금 이분들이 부부장 검사이고 실제 안미영 검사도 지금 연차가 있기 때문에 예. 지금 한창 수사를 제일 잘할 사람이란 말이죠. 그러면은 지금 여기 뭐라고 했어요. 우리 그 안미영 검사는 검사 한 명이 미제 500건입니다. 수사 이미 감정선 넘었습니다라고 얘기하면 나와가지고 방송에서 얘기할 게 아니라 빨리 그거를 떼야지. 근데 지금 자기가 공무원으로서 해달 일은 안 하고서는 방송 나와가지고 야 이거 쉬고 싶으니까 다 가져가라. 니네가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우리가 누가 일을 하겠니? 이런 얘기를 지금 할 때가 아니죠. 그렇군요. 아니 그리고 실제 현직 검사들이 방송 나와가지고 하는 게 말이 돼요? 실제 이 사람들 나와서 방송하는 거에 있어서 허락을 받았는지도 모르겠고 그 나와서 일하는 게 바로 근무 시간 아닌가요? 자, 여러분, 윗선의 지시가 있었음을 암시하는 박상용의 발언이 있었죠. 지금 정황으로는 현실은 이미 벌어진 것이니 그건 기정사실화된 상태에서 혼자는 그런 걸 할 수 없다고 말이 헛나온 건데요. 한겨레는 이걸 두고 실수로 실토한 것 아니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다만 그 윗선이 어디까지 이어졌는지 그게 핵심인 거죠. 그런데 이번 녹취 파문으로 심하게 긁혔을까요? 박상용 검사는 짜집기라며 즉각 반박에 나섰는데요. 그러면서 이화영 종범 의유를 제안한 것은 서민석 변호사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기사의 녹취는 짜깁기되어 마치 역으로 제가 제안한 것처럼 둔갑되어 있다며 서민석 변호사 본인이 저에게 이화영 종범 의유를 제안한 녹취가 있을 테니 공개하라고 해달라라고 강조했죠. 검사들이 의뢰 그러는 것처럼 일단 오리발부터 내밀고 되치기에 들어간 건데요. 하지만 이런 주장은 바로 서민석 변호사에 의해서 반박되었습니다. 박 검사가 진술을 회유하며 진술해주면 이전 부지사가 쌍방울법인 카드로 뇌물을 받은 혐의에 대해 구속영장을 추가로 안치겠다 등의 말로 회유했다라고 폭로한 겁니다. 자, 아직까지는 누구 말이 진실인지는 법적으로 가려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나온 모든 정황과 증거 자료를 종합해보면 이 모든 것이 박상용과 당시 수사팀을 가리키고 있죠. 국민은 이미 판단이 끝났습니다. 이젠 박상용이 국정조사에 나오기 싫어도 나와야 할 겁니다. 와서 또 녹취를 끝내 부정하겠죠. 하지만 그날 나오는 수많은 증인 중에 단 한 명도 박상용 검사 편은 없을 겁니다. 일부 검사들만 빼고 말이죠. 이미 교도관의 상세한 진술도 나와 있는 상태잖아요. 국정조사 추진하길 정말 잘했죠. 민주당은 내달 9일 수원지검 1313호실도 현장 조사하기로 했는데요. 박상용 검사는 이번에는 국민검증의 칼날을 피해가지 못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의 민주당은 옛날의 민주당이 아닙니다. 하지만 어쩝니까? 이젠 사표조차 내지 못하게 됐으니 말입니다. 국정조사에서 모든 게 사실로 밝혀진다면 사표가 아니라 파면이 돼야 되겠죠. 검사가 가진 권력의 무게만큼 역사의 단죄도 그만큼 커야 함은 진리입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최소한 그런 나라잖아요.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정치공감이었습니다.